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배로 이제 책이 막 6권이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안 먹어도 배부른 그 느낌 아시는가요? 자, 그 중에서 읽었던 책 중에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 대표이신 김승호 회장님의 책 생각의 비밀, 짜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승호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을 하는데요. 비즈니스를 해오신 철학도 참 제가 감히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감사하게 좋고 또 인생관도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고 다른 책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좀 소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번에도 책에서 꼽아주신 비결을 당장 시도해 볼 만큼 팬입니다.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 그리고 인생의 성공 비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은 323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짧은 메시지에 생각이 곁든 많은 파트로 이렇게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북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회사를 미래에는 좀 더 크게 키워보려는 꿈과 이제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읽었을 때 저의 마음에 싹 들어왔던 그 구절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신 선배라.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먼저 가신 선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책이었거든요. 스노폭스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처음에는 작게 설립이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저에게도 왠지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괜히 북미라서. 자, 책 앞표지를 보시면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자, 100일 100번씩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 그러면 첫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비결을 많이 묻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사소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무슨 또 그런 거 가지고 됐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또 다른 비법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내가 말해준 사소한 방법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나는 굉장히 자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사소한 비결 뭘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김승호 회장님은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이게 이기기 전까지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써놓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되는 것이 내 경험의 소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튼 처음에 회사를 키울 때 목표들 그때는 직원들이 1명, 2명 요럴 때부터도 목표들 20가지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읽고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지금도 회사 곳곳에서 회사의 목표가 매출 얼만큼 이런 목표가 액자로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정말 진심 어리게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해봐라. 목표를 눈에 보이게 해봐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실천하기는 또 너무 어렵잖아요. 또 실천하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4천억 부자의 부채가 빵원인 성공하신 기업의 CEO께서 하신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실천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책을 덮어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덮고 이렇게 해라. 책 덮고 또 지갑에 또 들어갈 만한 작은 종이에 제가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매일 또 이게 소리내서 또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또 쓰고 하는 프로젝트도 혼자 시작을 했어요. 또 작은 또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개인적인 거라 그렇게 100번을 쓰면 제가 타임워치를 해놓고 했더니 100번 쓰면 12분에서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딱 저는 한 놈만 패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딱 지금 제일 제가 포커스하는 그거 하나만 딱 써서 100번 쓰니까 12분에서 13분.
자, 그만큼의 투자로 하루에 12분, 13분의 투자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100일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성공한 부자들 본인 주위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고 3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배경은 부모의 백, 뭐 이렇게 자산 이런 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습득으로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공하신 분들은 그 유사점이 굉장히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공한 사람의 88% 이상이 30분 이상, 매일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86%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평생 교육에 힘을 믿기 때문에 독서를 안 하실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일주일에 4번 정도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비율도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배의 차이가 보이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평소 습관들이 모여서 그 성공의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들어낸 판단 그리고 실행력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실체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왜 계속 사업을 하셨을까요? 성공하고 돈 벌려고? 자, 책에서는 회장님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너도 그리고 나도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원초적 목적이 그 근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에게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된다. 나는 기업이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파타고니아의 그 책에서 나왔던 거죠. 좋은 기업이 되는 것들, 내실이는 좋은 기업이 되는 것. 그렇게 하면서도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기업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반은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장님은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 남의 이익을 뺏어서 내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유기농 사업처럼 유기 사업을 꿈꾸신다고 합니다.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사업 이런 철학을 가지신 기업이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괜히 굉장히 제일 저는 기쁘더라고요. 자,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리고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기에 자, 비즈니스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철학을 다시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자,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페이지 301페이지에 거의 끝이죠. 나쁜 고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나쁜 고객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지나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거래는 동등한 것이다. 이제 서비스와 대가가 교환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례한 고객들은 손님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손님이 손님으로서 대우받는 것은 그 손님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때뿐이다. 제가 알기로는 스노폭스에서 처음으로 고객을 이렇게 거부할 재량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고객들을 거부할 재량권을 주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서비스는 자기 희생이 또 우리 직원들의 희생이 포함된 제품을 넣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나쁜 고객에 대한 이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고객이다 라는 것을 꼭꼭꼭 인지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님일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서비스업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에게 상품이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파트너에게도 동등한 존중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페이를 정확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제 존중을 담아서 하고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서비스업에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럴 때도 많거든요. 자, 얼마 전에 제 고마운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 소개 중에 밑에
아무에게나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걸 또 관심 있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선영 씨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이 비즈니스를 잘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 열정을 쏟고 그것을 함께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저희 고객과만 일하고 싶다는 저의 다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밤낮 없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달릴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참 무리했더니 몸에 이상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거래가 동등하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럴 줄 아는 고객들과 클라이언트와 그런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싶다는 저의 다짐이었어요. 저도 또 적어놓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막 달릴 거라서 저도 딱 다짐을 적어놓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선배님, 빔승호 회장님께서 이런 철학을 공유를 해주시니 제 마음이 그렇게 가도 된다라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철학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2페이지에는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라는 제목의 파트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요.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나의 미래도 바뀐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이제 가까운 지인일 수도 우리 엄마일 수도 아니면 하물며 내 남편일 수도 에이 뭐 그런 걸 해 하지마 이러 하다 그 사고 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자, 하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키웠다는 이유로 그리고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나를 폄하하고 가로막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시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은 그 중에 하나는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주위의 편견과 주변의 악조건을 견뎌내고 보란듯이 세상에 맞서서 한 번쯤은 이겨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꿈이 당신이 보기에 상상조차 못할 큰 꿈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상도 못할 노력을 할 자신, 용기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에서는 살아가면서 미쳤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과탑을 하고요. 교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교사 실습도 나가고 여교사는 또 결혼 정년기에 인기 1등이라는 그 선생님을 대기를 마다하고 캐나다로 왔거든요. 그냥 전 캐나다가 그또 딱 집어서 토론토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생각했기에 그리고 상상했기에 매일매일 그냥 훌쩍 왔어요. 뭐 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들 미쳤다 저 미쳤다 했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미쳤다는 말 듣고 사는 거 짜릿합니다. 오늘도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고 내가 원하는 거를 100번 쓰는 걸 100일 하시는 거 어떨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을 100일 쓰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알 수 있게 된다. 내가 얼마나 이걸 간절하게 원하는지. 100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고 네가 정말 100일을 할 수 있다면 간절하다면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